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기선 씨,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증인 재직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 신문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선서를 하신 후에 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방기선.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0분 정도. 네. 그럼 소추 사유에 이렇게 관련되는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신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이르기까지 경제개혁원 등 주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고 주로 재정 관련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외에는.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보고 체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서 경제수석께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쳐서 항상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비서관을 대부분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좀 신중하게 깊이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히 이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수석께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 자료 및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석실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 자료나 연설문을 증인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 작성을 나눠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가 합쳐서 총괄을 해서 보고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또 아주 담당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이 총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같은 말씀 자료는 제가 총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인 또는 담당 행정관이 작성한 말씀 자료나 연설문 초안은 어떠한 수정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각 행정관들이 작성한 자료는 제가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수정을 거쳐서 비서관과 수석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또 국무회의나 좀 사안에 따라서는 정책조정수석실로 넘겨서 정책수석실을 거쳐서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말씀 자료 연설문의 내용과 또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예,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성의 증언에 의하면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대통령께서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뭐 구어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비청구인이 매우 꼼꼼하셔서 직접 여러 번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증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알지 못합니다. 증인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 말씀 자료 관련해서 2014년 10월경, 2015년 7월경, 2016년 2월경 이렇게 3번 작성하신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먼저 2014년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그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재벌회장들과 면담을 해온 가능이 있어 왔죠. 그럼 뭐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은 이전 정권에서도 그 대통령과 재벌회장과의 면담 시 경제수석실에서 면담을 할 대기업의 현황 자료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경제수석실에 근무할 때는 그런 자료를 작성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면담 시에 전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 개별적인 면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개별적인 면담을 경제수석실 통해서 뭐 말씀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큰 뭐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가 대규모 회의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 말씀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참석한 대규모 회의 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4년 9월 말 10월 초경 피청구인과 대기업 회장들 면담 말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말씀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배경은 그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께서 대통령께서 아마 몇몇 그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셔서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좀 촉진해달라,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까 관련되는 기업들의 현황하고 투자 계획이라든가 고용 계획들을 좀 받아가지고 말씀 자료를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요 목차가 첫 번째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9월부터 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잘 관리하고 좀 서포트 해달라는 그런 그 당부 말씀하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을 해서 그 중소기업들하고 좀 잘 협조를 해가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상회계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MOU들의 그 추진 상황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증인과 윤인대 과장이 작성한 현황 자료 양식이라는 것이 었습니까? 예. 그건 이전 정권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면담을 할 때 사용하던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예. 그때 재벌 총수와 만남 이후로 창조 경제 및 투자 고용 확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게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고 운용을 해줘서 벤처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성과를 알고 있고요. 투자는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 연초나 이런 것 때 말씀하신 것들의 상당수는 달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2015년 4월에서 5월경 또는 그 전무렵 안정범 수석이 문화체육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 있죠. 예, 맞습니다. 증거기록 25,760조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건 있고 그 문서 정보를 보면 네. 2015년 2월 17일 날 작성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이게 당시 증인이 기한하에 작성한 보고서의 책조 작성 일자가 2015년 2월 17일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이 당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조 기한 작성한 게 2월 17일이라는 것이죠.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합니다. 뭐 컴퓨터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은 처음에는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디어도 없어 사실 좀 뭉개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재단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시받아서 바로 시행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실천이 되는 과정은 뭐 이것이 어떻게
재단 모금이 이루어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최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뭉개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럼 증인이 알기로는 그 안정범 수석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비청군의 국정과제 효율적 실현과 관련해서인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그렇게 그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뭐 미소금융재단이나 삼성장학재단 등 공익재단의 사례도 참작을 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입니다. 네. 이게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지금 아까 수정이 된 건가요? 예, 이게 아마 그 최종적으로 15년 7월 24일, 25일 예, 그때 그때 작성된 작성된 자료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그런데 재단법인 쪽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아까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좀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문학의 인사들이 많아서 좀 중심을 잡자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그걸 들으신 안수석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재단법인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재단법인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그건 모르시는 모릅니다. 건가요? 예. 그 증인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둘 다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각각의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에서 그 여기 보면 법인 이사장 비상임 부분이 있죠. 네네. 비상임 부분을 넣을지 말지를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질문 좀 다시 예. 이유 말씀해. 이때 그 여기 법인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돼 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다. 예. 그래서 뭐 그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특별히 저희가 고민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예, 그 예. 당시에 상임 비상임에 대해서 뭐 위에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네. 그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서 전 작성만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특별히 모르시고. 예, 모릅니다. 증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익재단인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반성장재단 그런 것도 예,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았었나요?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최상목 비서관은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에 대해서 MB 정부에서도 미소재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형식을 갖춘 그런 형태의 재단이나 사업이 매 정권마다 있어 왔고 그 정도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요. 증인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그 한 가지 지난번에 예. 저희 주심 재판관님께서요 증인 신문에서 인용되는 문서는 네.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신문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최상목 씨 진술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인용해서 신문을 이제 하시는 건가요? 그 조서 중에서 저희한테 좀 유리한 내용 일부 해당 부분만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신문 계속 하시고요. 4-9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알기로는 공익재단법인의 경우에 기부금 모금액 활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주무부처의 실적을 보고하고 또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하죠. 예, 뭐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보통 설립자는 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정확히 네. 몰라요. 그 미르재단의 설립자는 누구로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증인은 공익재단법인의 경우에 그 이사장 및 임원은 출연기업 외에서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죠. 뭐 제가 사실 재단법인 관련해서 설립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다 뭐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당시 작성하실 설립 때 법안을 아는 범위 내에서 예, 그 당시 설립 법안을 검토할 때 재단 법인의 성격과 뭐 설립 절차라 하는 거는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행정관이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이 작성하고 증인이 검토했다고 진술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정리를 해서 예. 그거 했는데 뭐 그때 벌써 그게 2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예, 예, 그렇게 절차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네,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보시죠. 질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위재단법인의 경우에 설립자는 보통 누가 하는 거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및 임원은 출연기업 외에서 전문가나 명문가 중심으로 구성단위가 많지 않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설립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출연을 하신 뭐 분 기업. 중에서 예, 하시는 예. 것 같고요. 이사장은 뭐 명망가들을 추대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출연기업 10곳은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을 된 것인가요? 매출액이 큰 기준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매출액 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문화재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매출액 수는 떨어지지만 문화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좀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요. 뚜렷하게 이유 없이 매출액 분위기가 높은데도 해도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진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경우. 뭐 그거는 이유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예, 현대중공업은 알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예, 예. 네. 그럼 2015년 7월경 면담 말씀 자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2015년 7월 24일하고 25일 양일간 이루어진 비청구인과 재벌 총선을 면담 말씀 자료의 이때 작성 배경하고 주요 내용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가 15년 7월이 어느 정도 창조현대혁신센터의 개소식이 아마 중반점을 돌아선 무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현대혁신센터를 해간 잘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 자료에 문화재단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당시 문화재단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각 대기업에 현황 자료 영수를 보내서 받은 것인가요? 관련 자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말씀 자료에 문화재단 관련에 포함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초 처음에 목차를 잡을 땐 빠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작성이 된 이후에 문화재단이 에 대해서 뭐 좀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체육재단 관련 내용은 언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체육재단은 언제부터 들어간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삼성그룹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그 2015년 7월 작성된 삼성그룹 관련 말씀 자료,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 부분 중 삼성 후계 승계 문제 관련 필요시 이 부분은 삼성 측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죠. 그건 제가 진술한 것이 아니고 작성한 행정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삼성은. 네. 그 경제수석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했죠. 그 당시에 행정관이 예. 그렇게 진술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럼 삼성이 핫 이슈라서 인터넷이나 보도기사 등 시사성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그렇게 진술하셨 맞습니까? 예, 그 행정관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증인은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6월 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공격을 하자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국내 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죠. 예, 당시 언론에서 그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적 우려가 컸었죠. 예,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경험적으로도 2003년 SK 관련 소보린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2011년 외환하나은행 합병 관련 로스타 사태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투입 자본이 표면상으로는 소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을 챙기고 나가 먹튀 논란이 일었고 이와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았었죠. 예.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국제금융계에서 금융 알바기로 악명을 떨치던 업체였죠. 제가 그것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적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뭐 합병 비율이나 의사결정 주체에 관련된 그런 얘기. 예, 제가 그 분야는 뭐 전문 지식도 없고요. 예.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양사 합병의 효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합병 시너지 효과가 단기적 손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도 많아서 결국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였죠. 예, 뭐 정책적 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은 삼성 관련 주식 투자로 6조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2016년 6월경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2016년 2월 15일에서 2월 22일까지 롯데그룹은 3월 14일 이때 면담을 실시한 배경과 목적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는 뭐 결국 뭐 큰 틀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조금 활성화하는데 기업이 도와달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화재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희망펀드가 출범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실 뭐 협조해 주신 기업들에게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에도 종전과 같은 현황 자료 양식을 각 기업체에 보내서 초안 정리 자료로 이용한. 예, 그렇습니다. 뭐 종전과 양식이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고. 예,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증인이 말씀 자료를 작성한 기업은 총 몇 개의 기업이었습니까? 그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저희가 여러 행정관이 나눠서 했는데 한 뭐 8개에서 한 10개 사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는 난이 있죠. 예, 모든 그렇습니다. 기업에 공통적이었나요? 아니면 롯데, SK, 삼성에만 한정된 것이었어요?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까 뭐 그거는 이미 다 출연이 됐기 때문에 뭐 네,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죠. 한 번 좀 예.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자료는 빚정군이 재벌 회장과 면담 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롯데그룹 관련 말씀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주요 현황 중 건의사항 두 가지는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그리고 중기 중앙회의 아울렛 의무 확대 건의인가요? 그 두 가지. 네. 그렇게 예, 네, 제가 네. 작성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예. 그 제도 개선과 건의사항을 롯데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최훈 행정관은 검찰에서 네. 제도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 자료 작성 시 회의를 하거나 위에서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없었고 경제금융기술관에게 보고하고 증인에게 패스한 이후에는 추가로 수정실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점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다시 간단히 아울렛. 예,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내용. 네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무슨 그 말씀? 건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건의의 내용은 예. 아마 그 당시 시내면세점이 롯데가 그 이제 선정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예. 떨어지고 이제 예. 뭐 고용 악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았고 해서 롯데에서도 사실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였고요. 아마 답변은 조만간 뭐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서 발표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허자를 신청자로 바꾸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그런 건의 내용도 그런 있었는데.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런 건의 내용대로 실현이 됐습니까? 건의 내용 자체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때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016년 4월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개수를 증가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결정해서 발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증인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규모 면세점들이 그 이제 폐업이 되면서 예. 고용을 잃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렇게 하고 워낙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면세점 수가 조금 늘어나도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아마 5년마다인가 그 재검증을 해서 네. 이제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5년마다 그렇게 바꿔갖고 만약에 탈락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 개선 방안과 면세점 확대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SK그룹 말씀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SK그룹 말씀자료 1번 항목의 투자 고용 확대 당부 내용 중에 SK그룹의 투자 계획이 기대 많이 못 미친다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규제에 관한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근거 자료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때 그 외국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진흥법인가를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증손회사까지도 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방안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국회에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SK가 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권은 내용 중 1번 면세점 관련 내용은 SK그룹에서 보내온 내용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내용은 좀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까 롯데건에서 네, 말씀하신 거 드린 거와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 관세청에서 온 사실조회 해신 근거로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세청에서 온 사실조회 해신 근거로 조금 증인이 오도하신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면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2년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2013년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갱신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주도로 해서 뭐 그거는 예, 정확히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보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아, 예. 네. 근데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법 개정 이후에 면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소모적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면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구성됐죠. 예. 2015년 11월 롯데하고 SK워커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심사 시에 기존 면세 사업자가 탈락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그런 시각이 많았죠. 예, 그런 뭐 언론 보도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 3월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면세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도 특허 기간 연장에 의한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 또 특허 수수료 적정 인상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한 것이고 그에 따라 SK가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죠. 예. 기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재정경제반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당시에도 말씀 자료 작성에 관여를 한 경험이 있죠. 어떤 말씀? 말씀 자료 작성.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도 대통령이 국정과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재벌회장과 면담 시 기업의 현안, 또 에러 및 건의 사항 등을 말씀 자료에 기재하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들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말씀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러진 적은 없습니다. 재벌회장들하고 집단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도 그건 뭐 개별 회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거시적인 얘기를 하셨지 뭐 개별적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는 제가 뭐 총괄 업무를 맡은 게 아니고 주로 예산 업무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 자료 작성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추가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신문하십시오. 예, 전병관 변호사님. 그 4- 신문사항 4-5항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 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에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는데 당시 피청구인 대통령이 그 양 방안 중에서 상당히 고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죠? 안종범 수석님께 제가 보고 드렸고 안수석님께서 고민하시는 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안수석이 고민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그 고민했던 뭐 구체적인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고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하셨는지 예.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는 사단법인의 취지가 맞습니다. 여러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하셨나 뭐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비영리 재단 설립 방안 이 문건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최초 작성 시점이 이제 2월 14일, 2015년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성 시점이 이제 7월 경인데 한 5개월 가량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겁니까? 아마 아까 자료는 2월 14일이 아니고 2월 17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제가 뭐 검찰 진술 이후에 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2월 24일인가 25일경에 그 메세나 협회들에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서 문화체육 분야, 문화 분야의 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어느 게 인과관계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2월 달부터 아마 작성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고민을 하거나 깊이 디벨롭을 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했던 거는 좀 말씀을 하시면 보고를 드렸다가 별 말씀이 없으시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고요. 또 조금 지나서 안정무 선생님께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다시 꺼내가지고 금액 정도만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의 수준만 수정을 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깊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 한 장짜리 문건 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작성된 보고서라든지 다른 서류들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건에 보시면 문건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예. 이 문건에 보시면 이 재단법인의 사업 재원으로 가만두시면 됩니다. 출연금 이자 수익, 정부 재정 지원, 그다음에 대기업 등 이제 기부금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한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문화예술부문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 예산이 이제 8천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아마 조사는 어느 정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화예술부문 단체들이 보통 어떤 자금을 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8천억 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안정무 수석께 여쭈시는 걸 한번 이거 녹음 파일을 들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정부 재정 지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이 사업 재원이라는 건 출연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재원 출연금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는 의미지 출연금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재정 지원도 이게 대부분이 문화예술부에 있는 일반 회계 예산과 그다음에 기금 관련되는 예산들, 기금들 그런 정부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한 8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 8천억을 가지고 한 몇 개 단체 정도의 통상 지원이 되고 한 개 단체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건 전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개 단체에 되는 건 몇백만 원부터 한 몇 억까지 한 10억 건 그렇게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나 단체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신문상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6화 1 내지 4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네, 질문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예. 증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때 상황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이익보호 명분으로 도입된 이런 수단들이 소액주주가 아닌 투기자본의 공격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 공격에 한국의 경영권이 쉽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외국 투기자본의 천국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호된 비판이 있었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 신문하실 사항 신앙에서 있습니까? 구황 관련해서 하나만 신문하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께서는 2016년 2월 대통령 대기업 개별 면담 말씀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문에서 롯데그룹하고 SK그룹하고 삼성그룹에 관해서 말씀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다른 행정관이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저 삼성그룹 말씀 자료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후계 설계 구도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16년 자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예. 15년 자료에는 뭐 후계승계 제도 관련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제 자료를 얘기하시죠? 15년 7월 면담 자료를 제가 최근에 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직접 검찰 자료를 보고 지금 기억해낸 겁니까? 아니면은 증인이 실제 그때 당시에 그냥 증인의 자체 기억으로 그런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 기억. 네. 예, 이상입니다. 거쳐서 항상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비서관을 대부분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네. 좀 신중하게 깊이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히 이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수석께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 자료 및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석실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 자료나 연설문을 증인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작성을 나눠서 작성하는 경우엔 제가 합쳐서 총괄을 해서 보고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또 아주 담당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이 총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나 같은 말씀 자료는 제가 총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인 또는 담당 행정관이 작성한 말씀 자료나 연설문 초안은 어떠한 수정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각 행정관들이 작성한 자료는 제가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수정을 거쳐서 비서관과 수석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또 국무회의나 좀 사안에 따라서는 정책조정 수석실로 넘겨서 정책수석실을 거쳐서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말씀 자료 연설문의 내용과 또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예,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성의 증언에 의하면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대통령께서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뭐 구어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비청구인이 매우 꼼꼼하셔서 직접 여러 번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증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알지 못하고요. 증인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 말씀 자료 관련해서 2014년 10월경, 2015년 7월경, 2016년 2월경 이렇게 3번 작성하신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먼저 2014년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예. 그때 재벌총사 만남 이후로 창조경제 및 투자 고용 확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게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고 운용을 해줘서 벤처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성과를 알고 있고요. 투자는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 연초나 이런 것 때 말씀하신 것들의 상당수는 달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2015년 4월에서 5월경 또는 그 전무렵 안종범 수석이 문화체육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 있죠. 예, 맞습니다. 증거기록 25,760조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있고 그 문서 정보를 보면 네. 2015년 2월 17일 날 작성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당시 증인이 기한하에 작성한 보고서의 책조 작성 일자가 2015년 2월 17일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이 당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기한 작성한 게 2월 17일이라는 것이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합니다. 뭐 컴퓨터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은 처음에는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디어도 없어 사실 좀 뭉개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재단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시받아서 바로 시행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실천이 되는 과정은 뭐 이것이 어떻게 재단 모금이 이루어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최 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뭉개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럼 증인이 알기로는 그 안정범 수석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비청군의 국정과제 효율적 실현과 관련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5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기선 씨,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증인 재직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 신문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선서를 하신 후에 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방기선.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0분 정도. 네. 그러면 소추 사유에 이렇게 관련되는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신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개혁원 등 주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고 주로 재정 관련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외에는.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보고 체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서 경제수석께 보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벌회장들과 면담을 해온 가능이 있어 왔죠. 뭐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은 이전 정권에서도 그 대통령과 재벌회장과의 면담 시 경제수석실에서 면담을 할 대기업의 현황 자료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경제수석실에 근무할 때는 그런 자료를 작성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면담 시에 전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 개별적인 면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개별적인 면담을 경제수석실 통해서 뭐 말씀 자료를 작성하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큰 뭐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가 대규모 회의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 말씀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참석한 대규모 회의 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4년 9월 말 10월 초경 피청구인과 대기업 회장들의 면담 말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말씀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배경은 그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께서 대통령께서 아마 몇몇 그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셔서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좀 촉진해달라,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까
관련되는 기업들의 현황하고 투자 계획이라든가 고용 계획들을 좀 받아가지고 말씀 자료를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요 목차가 첫 번째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9월부터 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잘 관리하고 좀 서포트 해달라는 그런 그 당부 말씀하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을 해서 그 중소기업들하고 좀 잘 협조를 해가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상회계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MOU들의 그 추진 상황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증인과 윤인대 과장이 작성한 현황 자료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전 정권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면담을 할 때 사용하던 양식 관련해서 인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그렇게 그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뭐 미소금융재단이나 삼성장학재단 등 공익재단의 사례도 참작을 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입니다. 네. 이게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지금 아까 수정이 된 건가요? 예, 이게 아마 그 최종적으로 15년 7월 24일, 25일 예, 그때 그때 작성된 작성된 자료로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그런데 재단법인 쪽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아까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좀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문학의 인사들이 많아서 좀 중심을 잡자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그걸 들으신 안수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재단법인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재단법인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그건 모릅니다. 건가요? 예. 그 증인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둘 다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각각의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에서 그 여기 보면 법인 이사장 비상임 부분이 있죠. 네네. 비상임 부분을 넣을지 말지를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질문 좀 다시 예. 이유 말씀해. 이때 그 여기 법인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돼 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다. 예. 그래서 뭐 그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특별히 저희가 고민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 당시에 상임 비상임에 대해서 뭐 위에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네. 그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서 전 작성만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특별히 모르시고요. 예, 모릅니다. 증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익재단인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